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네. 장민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엄이란 건 지금 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뭐 가족사라고도 언급이 된 증언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속도를 내고 있던 차에 이 선택지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왜 민주당 탓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제가 붙는 거 아닙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렇게 많이 붙는 건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에 대해서는 공천 줄 수 있지만 한동훈은 줄 수 없다. 우리가 또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극우에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고 부정선거론자들과도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 어떤 이 연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본다. 어제 있었던 이 장애 집회에서도 네. 당원들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거들었어요. 이걸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의 한 복판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여러 차례 사과 메시지가 나갔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사과라는 것이 말로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지 진정한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보여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곤란할 것이라고 보이는 게요. 본인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그것도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당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저는 12월 3일경에는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금 영상으로 본 대구에서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예. 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올 때 그 결정문 안에도 결국 윤석열은 파면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줄타내기라든지 예산안 정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정권도 가져갔습니다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짚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다음 주경에는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목소리라는 거는 일단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 안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충분히 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저희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또 지금까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비판해 나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저는 사과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인선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그 내란 정당 공격하는 그 공세에 휘말리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사과를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발언이 있었던 대구의 시위 현장에서도 사실은 뭐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집회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또 윤 어게인 깃발 내세우고 확성기 틀면서 뭐 연단에 섰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예. 사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시선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본의 과거사 사과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과가 네. 고노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책임에 대해서 통감한다라고 하는 반언은 예. 고노다마급은 고사하고 아베급 사과에도 못 들어가요. 아베가 사과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고노다마를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 통치했던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예. 기억에 남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나가는 발로 사과한다라는 얘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라 그랬을 때 구체적인 사과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사과를 하려면 들어가야 될 게 일단 계몽령. 아직도 계몽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예. 이거 때문에 야당의 줄타내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걸 갖다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계몽령의 취지잖아요. 예.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부정선거론의 주장에서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갖다가 침탈을 하고 중단시킨 거잖아요. 예. 헌법기관 중단에 대한 즉 내란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그 선긋기와 그다음에 내란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네. 또 하나는 탄핵에 반대했던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할 때 고노다마급 정도 되는 사과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려면 예. 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사과를 보면 네. 사과도 없었지만 언급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전향적인 뭐 사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것도 기대 난망이라고 보는 게요. 다음 주가 되면은 추경호 의원의 이 구속영장 이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가만 안 있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계엄 소위 1년 그리고 소위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이거 기념해서 결국해서 나올 사과의 수위가 그다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사과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구체적인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좀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3일에는 그만한 내용이 담기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라리 사과를 할 거면 지금 말고 차라리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어떻게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달에는 가장 그러니까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어요.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고 있는데 예. 선거는 더 미뤄집니다. 아마 이 윤 대통령의 선거는 제가 알기에는 2월 달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월 초쯤에 예. 결심 공판이 1월에 끝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석방되는 그 1월 달에 맞춰서 또 사과를 한다? 이거 밸런스가 좀 안 맞죠? 제가 보기에 지금 교수님께서 고노다마를 말씀하셔서 그걸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이거예요. 예. 일본이
지금 총리들이 사과 꽤 많이 했어요. 물론 고노는 총리가 아니었죠. 그때 관방장관이었는데 어쨌든 담화를 했는데 그 담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한데 그 이후에 계속 왜 우리가 사과를 못 받아들이냐면 사과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였어요. 예. 그렇게 사과를 한들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러 가고 독도 교과서 맨날 다시 올리고 이런 사과에 걸맞는 국정 운영과 외교적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 국민의힘이 사과가 없었느냐? 아니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12월 3일 당일 뛰쳐나가갖고 예. 계엄 잘못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앞장서서 했고 그러면 그거는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사과가 있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세 분 다 지적하셨지만 대표 되신 다음에 뭐 나는 나도 황교안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상당히 갈팡질팡했어요. 처음에는 윤호개인과 손을 잡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는 1도씩 중도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예. 지금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항소포기라든지 환율 문제라 부동산 이러고 또 계엄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당과 그렇게 크게 지금 타격을 안 입는다. 예. 이래서 좀 우쪽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예. 사과는 100번 해도 상관없다. 더 어떤 사과를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려면 네. 비주류와 손 잡고 그야말로 지금 윤호개인 세력과 예. 단절을 하고 이 진짜 황골탈퇴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를 보여줘야 된다. 말로 사과는 더 이상 어떠한 수위로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만약에 그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연판장을 돌릴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도부 판단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2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김재섭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무너뜨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 20명이 연판장을 했다라고 해도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20명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압박을 하고 싶은 것이고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지금 의원이 없기 때문에 20명 그리고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내에서 지도부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예.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당선이 되었을 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예. 보수의 미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 같은 것들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2월 3일에요. 또 중요한 일정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이제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여부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사과 수위 내용,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 연동되어 있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한 부분을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예. 그리고 과거에 YS의 민주화 투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민주화 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민주의 전선에 나섰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혐의 내용을 보더라도 계엄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계엄군의 이 아래 들어가지 않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표결 과정을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원식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자정 딱 1분에 총 집결하라고 합니다. 본회의장으로. 2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회 본청이랑 네. 국민의힘 당사는 걸어서 10분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이 방해가 아니라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이걸 옹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일원들과 당대표 지도부가 그 행위가 잘 됐다라고 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국민들이 존속 가능한 정당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통합진보당이 과거에 그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해산이 헌법재판소에서 됐을 때. 예. 그 해산이 됐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준은 딱 하네요. 민주적 기본 질서. 예비 음모만으로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존속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예. 받았습니다. 그 무게감이 어디가 더 큰지 전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각이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근데 저는 법조계에서 이렇게 그 바라봤을 때 이건 어떤 도덕적인 것과 또 비난과 그다음에 법리적인 어떤 판단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연히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표결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할 건 찬성표를 던졌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어떤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그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장에 가지 못하게 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좀 달라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못 가게 함으로써 본회의에 표결을 방해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 국민의힘이 150석이에요. 근데 못 가게 해요. 네. 그래서 표결이 무산됐어요. 이러면 저는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이미 본회의에서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충분히 자기네들끼리만으로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방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과의 통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가지 말아라 했을 때 실제로 가지 않음으로써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충분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그걸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했을 때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없었다. 예. 두 번째는 아예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본회의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예. 투표를 못하게 했다. 이건 명백한 투표 방해인거든요. 예, 네.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투표 방해, 의도가 있었던 투표 방해 행위였느냐를 예. 아마 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강전의 대변인. 네,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법적으로 보충을 한다면 전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예.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국민의힘 의원이 나는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하고 싶은데 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제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었다.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을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 이상의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을 띠고 있어서 어차피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상황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특검을 넘어서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3일이 전국에 엄청난 이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냉랭한 분위기가 또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와서. 사진에 이거 찍고.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 국민들 보는 데서 그래도
보통은 이제 회의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먼저 찍으려고 이제 우한식 의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 찍자고 하는데 손까지 뿌리치고 마지못해서 이제 못 이기는 척 이제 결국에 사진을 겨우겨우 찍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도 이제 앞두고 있었고 송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통과될 게 뻔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나름의 불만의 표시였을까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언짢으실 국민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만 이 현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회의장실에 자리를 했던 건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생과 관련해서 대안 내고 입법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한다면 국민 외면받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 원내대표시면 상당히 중책이시잖아요. 지도부시잖아요. 그런데 사진조차 찍지 못하겠다. 이런 편협함을 보여주는 걸 높이 평가하실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는 대로,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지금 여야에서는 다 벼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일 거다. 아니다. 기각이 되면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거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 입장이고요. 전국에 어떻게 가든 이제 냉랭하고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당정 간의 갈등, 뉴 노멀이라고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상으로는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 제소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조희대 사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의 굉장히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당장 본인 입장에서는 위헌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나름대로 협치를 해줘야 그래도 국정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 아까 저희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국회로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1인 1표제라든지 이러한 갈등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 입장에서는 결의안 같은 것을 해서 정부로 보내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박차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영장이 인용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위헌정당 해산을 정부가 신청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갑자기 소위 여야의 격렬한 대립구도로 만들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말 그대로 구속영장은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발부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법적인 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하는 건 좀 굉장히 이르다는 거죠. 최소한 구속영장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올 정도가 돼야지 시기적으로 정부가 절차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좀 숙고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요. 최근에 친한계를 향해서 또 칼날을 꺼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토론 때 손에다가 왕자 쓰고 나온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천공, 건진 이런 무속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체포영장인가 하려고 했더니 혹시 그러면 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분이 무슨 기독교의 귀의를 했다라든가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하셔야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대표적인 친한계로 이제 꼽히는 분위기도 한데요. 당무감사위에서 징계 절차를 다시 하기로 착수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그 발언들이 이제 이유로 꼽혔어요. 당 지도부랑 이제 당원을 비난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인 태도를 조롱했다. 뭐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 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해서 당원을 비하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좀 들어가 봐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가 사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과한다는 건 뭐죠? 당내에 어쨌든 그 탄핵도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내 또는 유권자들에게 일단 만족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과를 하면 어디서 또 부글부글거리죠? 계엄도 찬성을 하고 탄핵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강성 지지자들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해답이 사과는 하되 친한계를 치자. 이렇게 하면 사과를 하는 대로 한쪽을 만족시키고 예. 또 친한계를 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런 세력들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답이 김종혁 최고의 네. 이 사실 뒤늦게 또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징계감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당이 징계를 내리는 건 그 당의 목표와 그 당의 강령과 그 당의 당원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왜 저 당 윤리위가 종교의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신천지라는 뭐 종교가 뭐 사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예. 한국 개신교 연합회 뭐 이단 뭐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외부 종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예. 사이비를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한 정당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 지금 종교와 특정한 당내 세력과 연결이 돼 있는구나라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전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도 아니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저는 왜 이게 당 윤리위에서 이 문제도 당 외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은 당론과 배치된다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당론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당론이 위배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벌어지지 않은 당론을 네. 미리 이 태도를 짐작해서 지금 뭐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는 잘못됐으니까 아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징계를 받아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과는 해야 되겠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친한계를 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해석을 처음 들었는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약간 뭐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인상을 전 외부자지만 강하게 받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계에 대한 축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뿌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예. 반드시 공약이었죠, 그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상당히 중첩이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난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한 축. 이것도 당무감사위에서 하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계의 자장 역할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나 뭐 언론계의 경험 이런 게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에 올랐던 게 비단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왔던 거. 저도 이 김종혁 전 최고가 했던 인터뷰를 직접 다 들었었습니다. 예.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희롱과 조롱을 읽히지 않습니다. 왕자를 쓰고 나왔다는 사실을 거론한 게 희롱이라면 그거 자체가 희화화되는 행동을 한 사람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도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버텼어요. 옷을 뭐 탈의하고 그랬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을 그렇다면 뉘우쳐라. 예. 성경 인용하고 하나님 찾지 말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희화할 수 있죠?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 건 아주 매집행위가 있었다. 집단적인 의도적인 당원 가입행위가 있었다라고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관계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태도 배신자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거리두기를 한 걸 넘어서 예. 완전히 척을 지고 갈등 관계가 깊어지는 이 한동훈계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지방선거 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축출이 이제 본격화됐다,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이제 좀 추론이 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12.3 개엄 1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요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지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할 때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8월경에 당대표가 되었고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급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은 당원 당규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그냥 주의 조치로 김동연 전 최고에 대해서는 끝났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주의조차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가 지금 이미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되었다라는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조사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어떠한 해가 갈 것처럼 모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누가 범인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당원 게시판 조사 부분이 꼭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익명 게시판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뭐 글을 올릴 수 있는 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론 조작의 수준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드러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당원들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이게 당의 기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당의 존속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뭉개듯이 모두가 다 같이 가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할 걸 조사하는 거지 꼭 친한계를 노린 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